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최신 이슈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휙 둘러보는 휙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밤사이에 발표된 미국 ISM 비제조업 지수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제조업은 전체 경제에서 10여 %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비제조업 비중, 서비스업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지난 6월 중 미국의 ISM 비제조업 지수는 전달에 비해 3.9포인트 하락한 60.1을 기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낙폭이 훨씬 컸습니다. 하위 고용지수는 낙폭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기준선 50선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6개월 만에 올 들어서는 처음으로 고용지수가 수축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이 ISM 지수는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로 산출됩니다. 6월 들어서 고용을 늘렸다는 비제조업체 비중이 줄었고 고용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중은 커졌습니다. 미국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제조업의 고용이 이렇게 크게 둔화한 것은 연준의 부양책이 약하다는 의미일까요? 실상은 그 정반대였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와 구도가 같았습니다. 구인난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빈자리를 채워줄 적격 노동력을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 복귀가 계속해서 더디다.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고 나가는 인력들도 좀 있다. 이런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일손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ISM 비제조업 지수 중에서 수주 잔고 지수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 하위 지수는 1997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주문이 너무 빠르게 쌓이고 있다는 의미죠. 생산과 납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그래프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급자 납품 지수가 팬데믹 이후 이례적으로 높아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재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생산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노동력 부족까지 겹쳤으니까 그야말로 공급 측면의 이중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요즘 트럭 운전기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류가 밀리다 보니까 공급자의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입 물량이 크게 늘고 있어서 무역 항구도 아주 복잡하다고 합니다. 원재료 공급이 늦어지고 생산이 위축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원재료 납품이 빨라졌다는 응답은 3%에 불과했습니다. 공급이 이렇게 차질을 빚으면 가격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ISM 비제조업 지수 중에서 가격 지수는 역대 최고 수준 부근에서 고공행진했습니다. 전달에 비해서 꺾인 것은 반길만 했지만은 하락폭이 너무 미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그래프는 블룸버그의 매크로 전략가 로라 쿠퍼가 그린 겁니다. ISM 비제조업 지수의 가격 지수를 활용한 물가 예측 모델이 계속해서 3%를 훨씬 넘는 인플레이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6월 중 투입 비용이 하락한 산업은 농림수산업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7개 업종에서는 생산에 들어가는 원재료 또는 서비스 비용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에 응한 기업들의 목소리는 인플레이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테이퍼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매출이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고 사람을 못 구해서 영업에 차질을 빚는다고 하고 원자재가 부족해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중이라고 하고 임금이 너무 올라서 판매가를 인상해야 할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미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광범위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기름값이 특히 문제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달러 선을 훌쩍 뛰어넘어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입니다. 집세도 매매 가격과 함께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이 그래프는 아파트먼트 리스트라는 곳에서 집계한 데이터를 가지고 블룸버그가 그린 겁니다. 주황색 선이 팬데믹 이전의 추세선인데 최근에 집세 오름세가 가팔라지면서 그 추세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뛰어오르는 미국 주택 매매 가격과 월세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반영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